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굉장히 떨리고요. 이렇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되게 긴장이 되고 떨리고 또 즐거운 느낌도 들고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자치 스스로 사는 교육을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배움터길 교사 김석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참여하기 전에 프로젝트 위기의 어떤 취지가 궁금해서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거기 좀 인상적인 문구가 있었어요. 작년 바람개비 선언문이었나? 거기 1장 1조에 교육 속에 학생이 없다. 이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고 사실 대안학교도 이 문구처럼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전화 연락을 받고 제안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좀 반가웠고 남 앞에 서는 거 굉장히 못하지만 오늘 열심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25분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질게요. 네, 넘겨주세요. 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죠. 네, 보시면 제 별명 사실인데 많은 대안학교들이 별명 문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교사와 학생의 좀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 별명은 허실입니다. 허허실실의 준말인데 아이들이 이제 허술하고 부실한의 준말쯤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상적인 사제 관계라면 이러죠. 선생님 오늘 수업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허실 오늘 수업 어떻게 해요? 이렇게 좀 물어봅니다. 어찌 보면 좀 버릇없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그 문화 속에 있으면 굉장히 좀 재미있어요. 저는 교육학을 전공을 하지 않고 연극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연극 수업으로 만나는데 연극뿐만이 아니라 IT 수업, 디자인 수업, 앙트시 수업 등 다양하게 프로젝트로 이렇게 많이 만나기도 합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으로 대안학교를 접했어요. 그때 지역 인근에 있는 초등 대안학교에서 풍물 교사를 좀 해달라고 해서 그때 잠깐 갔었다가 그리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지금 일하고 있는 이제 학교에서 풍물 교사와 연극 교사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8년까지 2년간 강사 생활을 하다가 졸업반이 되니 스카우트 제의가 옵니다. 농담입니다. 그냥 해보라고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2년간 강사 생활이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이제 8년차 교사가 됐죠. 지금 저는 교사 대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많이 놀라세요. 교사 대표면 좀 나이 많고 한 40대 정도는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는 교장이 없고 교사 대표가 있는 이유가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교사 대표를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순환제로 돌아가고 있고 그 밑에는 그냥 저를 잘 알리기 위해서 썼는데 제가 좀 길게 말하는 게 특기니까 혹시 말이 길어진다 싶으면 인상을 좀 찌푸려 주세요. 그럼 제가 이제 내가 길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어쨌든 저는 오늘 자치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왔는데 사실 그 전에 대안교육이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대안교육이라고 하면 많이 왜곡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위기처럼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저희는 시작을 했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대안교육은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 속에서 시작했던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란 무엇인가라 해서 그 공부, 예를 들어 공부 언제 하니? 공부 좀 해. 언제 공부할래? 막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공부의 뜻을, 공부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가령 밖에서 열심히 축구를 하고 온 친구에게 공부 열심히 했어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진 않죠. 우리가 공부라고 하면은 보편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떠올립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일정 시간 이상 동안 텍스트로 된 지식을 습득하고 읽고 암기하는 형태 맞나요? 보통 우리가 공부라는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가요? 네. 근데 과연 그것만이 공부일까? 이런 질문에서 대안교육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재미있는 게 저희는 이제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매년 학교 설명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교육 과정을 굉장히 1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을 하죠. 이제 그럼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다 좋은데 공부는 언제 하나요? 허탈하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공부가 아닌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공부의 형식이 있어요. 어쨌든 이걸 좀 깨부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대안교육은 공부의 스펙트럼 굉장히 다양하게 바라봅니다. 앉아서 하는 것도 좋은 공부 방식이죠. 누군가에게. 하지만 서서 하는 공부도 있고 다른 형식의 공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공부 방식, 공부 내용을 스스로 정하고 학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가령 음식도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으면 10년 동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하여튼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몸이 아프겠죠. 그래서 대안교육은 공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네, 넘겨주시면 더불어가는 배움터글 역시 이 대안교육의 흐름 속에서 2004년에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의왕이랑 과천, 안양 그 지역에 있는 교육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모여서 한 2년간 준비를 하셨어요. 처음에 한 66명이 모였다가 만들어질 때쯤 됐을 때는 거의 다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새로운 교육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2006년에 개교를 하고 현재 10년차 학교가 되었고요. 3차 교육과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있는 자치 프로젝트 자립, 더불어 살기, 진로 교양이 저희가 추구하는 6가지 메인 영역이고요. 또 이거를 말씀드리면 다들 물어보십니다. 영어와 수학은 공부 안 하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영어와 수학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 방식 중에 하나지만 그거와 더불어 다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6가지 배치를 합니다. 네. 다 넘겨주시면. 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네?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스스로 한다, 맞죠? 이게 한자로 뜻을 풀이를 하면 스스로 자체에 다스릴 시자거든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치하면 다 이제 청소년 시기를 겪었을 텐데 저를 포함해서 어떤 게 먼저 떠오르세요? 뭐 회의, 뭐 반장 선거, 그리고 어쨌든 뭐 기존에 있었던 규칙을 뭐 잘 따르는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선생님의 지시사항 속에서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되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자치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자치라고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은 통실 과정이 아니었을까? 이런 의문 속에서 배움터길 자치 영역은 고민을 이어가고 있고요. 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자치 영역 중에서 그냥 좀 재밌는 사례들을 좀 이게 카테고리를 묶어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학생을 위한 축제 여행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뭐 사진들은 청춘의 길은 동아리 축제예요. 학교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동아리 공연을 올리는데 각자 올리는 건 좀 힘드니 같이 모여서 하자 해서 동아리 축제가 있고요. 문화제는 봄, 여름, 수업 발표회입니다. 가을 여행은 전체 여행. 학생들 전부가 가을마다 한 번씩 전체 여행을 떠나거든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은 학생기획팀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학생기획팀이 뭐 학년별로 대표들이 모여서 또는 축제기획부 부서가 모여서 기획을 하고요. 대략 한 2달에서 3달 정도 매주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획부터 실무까지 학생들이 모두 준비를 하고 약간 덩치에 따라 교사가 개입하는 경우는 있어요. 가령 뭐 문화제 같은 경우는 좀 큰 행사다 보니까 이런 장소를 어떻게 빌리거든요, 지역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 좀 학생들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그림자로서 지원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기획 단계부터 프로그램 마련까지는 모두 학생들이 기획을 합니다. 청춘의 길은 교사의 개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좀 기복이 심하긴 합니다. 그래도 학생들은 이게 교사의 개입이 없고 순도 100%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잘 되든 안 되든 가장 좋아하는 축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가을 여행은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학생 기획으로 조금 돌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제 경주에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지는 교사가 정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모둠 설정이나 이렇게 프로그램 기획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 기획팀 마련을 했고요. 근데 작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가가 너무 좋았어요. 그전에는 교사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재미있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 막 머리를 짜내고 해도 다녀오면 불평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학생 주도로 하니까 그게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설령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같은 친구들이 기획을 했으니까 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기획을 준비를 하니까 어떤 부분에서 내가 힘들었는지가 다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좀 반영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보기에는 너무 널널한 여행 아니야? 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학생 자치로 병역으로 보면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올해는 가을 여행을 한 9월, 10월 달에 가거든요. 그래서 한 4월부터 여행팀을 꾸릴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답사도 다 가고 여행지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학생 계획팀으로 가고 있고요. 네, 넘겨주세요. 네, 두 번째는 작은 학교의 즐거움입니다. 대안학교는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요. 저희는 학생 수 인원수가 한 55명에서 60명 사이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가장 큰 장점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 청소년 시절 떠올려 보면 모든 학년이 다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저도 한 번도 없었고. 근데 저희는 매주 합니다. 매주 그냥 모든 학생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치열하게 회의를 하죠. 그게 이제 전체 회의 사진입니다. 전체 회의 사진이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학생회 회의, 학년 회의, 그 다음에 뭐 교사 회의가 같이 동시에 굴러가고요. 가령 뭐 교사 회의에서 어떤 안건이 있으면 학생회에 제안을 해요. 학생회에서 토론을 하다가 이건 전체회 안건이다 하면 전체회에 올려서 하기도 하고, 학년회에서 안건이 나와서 학생회에 가서 전체회에 가기도 하고, 학년회에서 바로 전체회의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진행이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회의 문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상적이고 좋은 제도 같지만 실제 운영은 굉장히 팍팍합니다. 얼마나 많은 의견들이 나오겠어요.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요. 근데 그래서 이걸 문제의식을 느낀 친구가 한 2년 전에 3위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3위제가 뭐냐면 극렬하게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는 안건이 A와 B 안건이 의견이 있으면 먼저 다수결을 해봅니다. 그럼 소수와 다수가 발생하겠죠? 그럼 그 다음엔 다수 팀은 말을 못해요. 소수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분히 얘기했다 싶으면 다시 다수결을 합니다. 그럼 이제 또 다수 소수가 나오겠죠? 그럼 또 다시 소수가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수결을 합니다.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의견이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요. 왔다 갔다 하다가. 근데 원래 3위제는 이제 정토회라는 단체에서 하는 제도인데 거기서는 만장일치가 나올 때까지 한대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는 힘드니까 딱 3-4번만 하자라고 해서 다수결을 3번 도입을 하는데, 되게 놀라운 거는 이 제도를 도입하고 나서는 뭐 하나를 안건이 결정됐을 때 불평분이 정말 많이 줄었어요. 왜냐면 다 난 발언을 했으니까 이 어떤 합의 문화가 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게 좀 해결하는 게 있고, 왼쪽에 보시는 건 이제 부서 활동인데, 저희는 이제 1인 1부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모든 친구들이 학교 운영 살림을 맡아서 하는 거고요. 총무부, 환경부, 문화부 이렇게 큰 부서 아래 도서부, 축제기획부, 나눔부, 시설관리부 등등이 있어서 선풍기 청소부터 공간 관리까지 다양하게 하고 있고, 물론 이게 1인 1부서 제도다 보니까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친구가 가느냐에 따라 그 부서가 잘 되는 해도 있고 또 안 되는 해도 있고, 근데 어쨌든 1년간 꾸준히 자기 활동으로서 이어갔을 때 그거에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아이들과 공유를 하고 있죠. 네, 넘겨주시면. 네, 세 번째인가요? 네, 여유롭게 살 권리. 얼핏 보면 설국연차 혹시 뭔지 아시나요? 모인 것 같아요. 설국연차. 네, 설국연차는 학생연차 제도입니다. 저게 그 전에 먼저 그냥 다른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4년에 학생 대표를 했던 친구가 그 전년도에 후보로 나왔을 때 공약을 슬로건이 그거였어요. 아침 있는 삶. 그 당시에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이 아마 어떤 정치인에서 좀 이슈가 됐는데, 어른들에겐 저녁이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겐 아침이 필요하다. 아침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세부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침밥을 주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그래서 아침밥을 주겠다가 있었고, 10시 등교를 실현시키겠다. 그래서 아침밥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눔부를 만들어서 매일은 못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주먹밥을 만들어요. 아침에 와가지고 애들이 밥을 지어가지고 주먹밥 만들어서 나눠주는 거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10시 공약은 10시 등교는 사실 그때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걸리는 게 많죠. 교육과정과도 연계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도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못했었는데, 그 다음에 학생회가 10시 등교 해보자 라고 해서 작년 가을 학기 때 시범 적용을 합니다. 월요일만 해보자. 우선 해보고 나서 이게 좋은지 아닌지 판단해보자 해서 실제 시간표처럼 10시 등교가 적용이 됐고요. 올해 이제 여러 가지 토론회, 학생들과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월요일만 10시 등교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했어요. 저는 10시 등교하면 모든 친구들이 좋아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싫어하는 애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의견 조율 끝에 월요일 10시 등교. 사실 가장 큰 혜택은 교사가 받고 있습니다. 월요병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월요일이 너무 행복한 교사가 좀 되었고요. 네, 연차 제도는 한 3년 전인가 2013년? 하여튼 그때 한 친구가 학생도 쉴 권리가 있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다. 물론 그때는 저희들이 에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처음에 저희도 그랬죠. 근데 이 친구가 꾸준히 얘기합니다. 학년회의, 전체회의. 어느 순간 이게 힘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멈출 수가 없이. 그래서 전체회의 가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이건 이제 부모님들과도 좀 걸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공식 참여를 해요. 그래서 나는 이러한 이유로 이런 제안을 했고 전체회의 통과가 됐다. 학원위에서 통과해달라.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학생 연차 제도가 생겼습니다. 왜 이름이 설국연차냐면 그 당시에 설국열차가 유행해. 그때 영화가 나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설국연차라고 이름 붙였고 신청서 양식에 보면 신청하는 날이 기차에서 내리는 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나름 학생 연차 제도가 있는 학교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좀 되게 재미있게 저희는 받아들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넘겨주시면 외라고 말할 수 없는 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자치의 뜻을 어쩌면 이제 가장 잘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대안학교는 상대적으로 이제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라면 같은 걸 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문화가 있어요. 저도 2009년에 처음 왔을 때 라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학교에서 절대. 근데 어느 순간 몇 명의 친구가 또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처음엔 그냥 당연하게 여기서 문화니까 그 얘기하는 애가 좀 이상한 애가 됐는데 역시나 꾸준히 얘기하니까 힘이 생깁니다. 꾸준히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면. 그래서 라면을 학교에서 먹으면 왜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볼까 하다가 그럼 공청회를 열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 그 다음에 나는 라면을 먹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친구들이 모여서 TF팀을 꾸려서 한 2달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열었어요. 저는 이게 되면 학생들은 당연하게 라면 먹어요 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공청회로 가니까 생각보다 학생들이 좋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완전하게 통과되지 않고 그 문제의식을 가진 친구들이 낸 의견을 포함해서 약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학교에서 핸드폰이 쓰고 싶어요. 저 또 2009년에 왔을 때 핸드폰은 그때 스마트폰도 아니었어요. 핸드폰이었는데 걷었죠. 아침에 반장이 학년 대표가 걷어서 끝날 때 줬습니다. 역시 이거에 대해서도 한 2011년에 한 몇몇의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합니다. 왜 쓰면 안 되냐? 이 핸드폰 내 프라이버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역시 꾸준히 얘기를 합니다. 꾸준히.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통과가 됐고요. 자유롭게 쓰게 됐죠. 근데 이게 얼마나 걸린지 아세요? 1년 걸렸어요. 문제 제기를 하고 이게 통과가 되기까지 1년 동안 전체회의, 학년회의에서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또 계속 규칙을 새롭게 만들기 시작하죠. 나눠지는 그 종이에 보면은 모바일기기 규칙,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계속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맨 밑에 있는 허락 없이 친구들의 모바일기기를 만지면 화낼 거야 라는 부분 작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몇몇 친구들이 장난처럼 친구 핸드폰을 만지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문제가 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학년회에서 풀어보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전체회의 안건, 학생회 안건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 속에서 이거는 좀 이렇게 규칙으로 좀 만들자 해서 이렇게 넣은 게 이제 이겁니다. 네, 넘겨주시고요. 네, 내가 만드는 학교인데요. 저희는 5년마다 한 번씩 교육과정 개편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저희가 3차 교육과정이 들어가는 해이고요. 근데 역시 교육과정은 이제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 교육을 받는 거니까 또 어떤 부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 학부모 학생이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안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학생 TF팀을 조직하고 졸업생 TF팀을 조직하고 학부모, 그다음 교사 TF를 다 조직을 해서 한 2달 또 이렇게 토론을 했죠. 학생의 의견을 모아서 학생들은 총 한 18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런 공청회까지 거쳐가서. 그래서 이 제안을 저희 올해 1월에 교육과정 토론회가 있었어요. 마치 여기 보시면 이제 밑에 부분인데
이렇게 테이블을 4개 짝짝짝짝 놓고 졸업생, 재학생, 교사, 학부모 마치 사자회담처럼 진행이 됐고요. 뭐 어쨌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다들 이게 좋게 평가를 하고 이때 나왔던 의견들이 다 반영이 돼서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반영이 됐죠. 그래서 올해 3차 교육 과정이 새롭게 출범을 했습니다. 이게 하여튼 과정은 되게 어려워요. 이게 결과로만 보면은 또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 네, 자 넘겨주시면, 네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 와 멋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과 일상은 언제나 일치하지 않죠. 현실은 팍팍합니다. 물론 저 제도는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이들도 좋아하는 부분, 교사도 만족하는 부분이지만 실제 저걸 운영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교사나 학생들이나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취지 알겠다. 자율적으로 학생 운영하고 자치가 그런 뜻인 건 알겠는데 결국 방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다음은 대안학교는 교사나 학부모나 너무 허용적이다. 연차? 어떻게 그걸 허용할 수 있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자치 문화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가는 거지만 이런 문제 제기, 이런 문제의식을 계속 느끼고 있는 거죠. 넘겨주시면 그럼 학생들은 행복할까요?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한 달간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그냥 규칙대로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또 다음은 그쵸, 규칙대로 정리해 주시면 안 되냐, 왜 이걸 문화 만들기 차원에서 많은 대화 속에서 해야 되느냐. 실제로 학생들이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직접 민주주의 제도 안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 교사는 그럼 고민이 없을까요? 넘겨주시면 교사도 언제나 고민됩니다. 어디까지 개입해야 될까? 진행자와 촉진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맡아야 될까? 많이 고민이 되죠. 다음은 이걸 하고 있지만 저 역시도 학교를 다닐 때 이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뭐 이건 자치뿐만이 아니라 대안교육에 있는 선생님들이 모두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런 어떤 부분은 이제 일반 학교에서 배운 교육 방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아이들과 이런 걸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과연 이건 맞는 교육일까? 라는 고민을 합니다. 이거 들으시면서 공감이 되시죠? 아마도 고민이 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교사의 개입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돌아보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해방주간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해방주간이 뭐냐면 교육과정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한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처음엔 저희가 규칙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규칙이라서 한 5가지밖에 없었는데 지금 나눠드린 종이 보면 굉장히 많죠. 이게 10년간 쌓이다 보니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배움터기라는 규칙이 없는 게 좀 자랑이었는데 지금 너무 많은 것 같다. 좀 규칙을 없애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근데 정말 다 없애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자치 문화를 돌아보려고 해방주간을 만들기로 했어요. 올해. 이게 2주간 규칙이 사라지는 겁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무정부주의가 오는 겁니다. 네, 거기 라면 규칙 있죠? 저희 예상은 인근 편의점 매출이 200%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잘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피폐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규칙을 없는 상황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돌아보자라는 걸 올해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해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잘 될지 안 될지. 네, 넘어가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제가 좋아하는 만화죠. 슬램덩크 다 보셨나요? 보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게 학생들 스스로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지켜보는 어른이나 그걸 뭐 촉진자로서 참여하는 뭐 교사나 아니면 학생들 특히 이걸 왜 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냥 좀 이게 있는 그대로 하면 안 되냐고. 그렇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건 단 하나의 규칙을 지키더라도 그것을 단순히 벌칙 때문에 지킨다가 아니라 내가 왜 지키는지가 분명해지면은 그게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은 팍팍하더라도 절대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넘겨주시면, 단념하면 자치는 끝입니다. 여러 가지 진짜 너무 힘들지만 이 운영 과정은
그냥 교사가 개입해서 해결해버리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 많아요. 매주, 매일, 매 순간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학생 자치로 이어가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눠드린 규칙은 말 그대로 이제 10년간 쌓인 규칙들이고 아마 자료집도 어느 테이블에는 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학교 자치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이렇게 좀 개념적인 언어들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여기서 마무리를 30분이 됐나요? 너무 일찍 끝난 건 아니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게 뭐 팀 토론 하는 거 맞나요? 그때 저도 참여를 해서 같이 재미있게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혹시 참가자들분 중에서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질문 하나만 받도록 할게요. 질문하실 분 있나요? 네. 저 강연 정말 잘 들었고요. 그렇게 자치를 중요시하시고 맨날 매주 매일 선생님이 다 해버리고 싶은데 학생의 자치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시고 그렇게 왜 맞는가? 우리가 하는 길이 맞을까? 교사는 촉진자를 해야 하나, 뭐 진행자 역할을 해야 하나 계속 고민하셨는데 저렇게 마지막에도 자체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네, 어쨌든 저희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해서 학년 이름이 작은 나무, 가운 나무, 큰 나무, 솔속, 대속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작은 나무 친구들과 이 과정을 밟으면 힘들죠. 말 그대로 해보고 싶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이런 과정 속에서 5년을 지나면 어느 순간 이 자치 문화가 자기들 스스로 생기는 것 같아요. 규칙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게 규칙을 왜 지켜야 잠시만요. 까먹었어요. 까먹었네요. 제가 어쨌든 5년을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 마음속에서 이런 게 생겨나는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8년 차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반신반의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많이 그런 생각 많이 들었죠. 근데 이 한 패턴을 아이들의 5년의 한 패턴을 보니까 오히려 이제 확신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 어렵지만 필요하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교육이 아닐까 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그럼 자치 능력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사례로 하나 알려줄 수 있으세요? 사례 어떻게 방금 그러니까 사례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사례들인데 가령 뭐 제가 생각하는 아까 문제집 의식을 느끼는 부분들, 이 규칙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거를 왜 지켜야 되나? 가령 규칙이 너무 많아졌다. 규칙을 없애보면 안 되냐? 이건 졸업반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처음에 와서는 작은 나무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냥 규칙을 지키느냐 마느냐로만 얘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규칙을 왜 지키느냐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건 되게 놀라운 발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하지만 실제 운영은 팍팍합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교사의 상처 큽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학생 자치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이상규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